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학 영역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 이랬다. 난이도로 보면은 작년 수능이 약간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문학이 뭐 작년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 이런 건 아니야. 독서 영역이 유난히 어려웠던 거지.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독서가 어려웠지 문학은 적절한 난이도로 풀면서 막 문학이 너무 어려웠어? 그렇진 않았죠? 적절한 난이도로. 그렇다고 해서 되게 쉽다 이건 아니에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됐어. 한 두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못 풀겠는데? 이런 건 없어. 그래서 난이도는 적절하게 안배가 됐고 이 출제 지문의 변화를 잘 봐. 작년 수능에 이제 현대시 두 작품이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로 출제가 됐죠. 이번에도 보면은 현대시 두 작품이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은 지문의 배열 순서야. 지문의 배열 순서가 작년하고는 달랐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고전 수필이 이제 융합 지문으로 현대시하고 같이 출제가 되는데 역시 비연계였고 이번에는 이 수필이 현대 수필이 출제되면서 고전시가하고 엮였어.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잘 봐. 작년 수능은 현대시 두 개의 고전 수필이 엮였어. 이번엔 고전시가 두 개의 현대 수필이 엮였어. 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출제됐는데 이번에도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출제가 됐어. 예전 EBS 연계율 70% 시절에는 소설도 다 연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설도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중에 하나가 비연계. 주로 현대소설이 비연계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EBS 현대소설 안 봐도 되겠다. 망하는 거야. 평가원 전문이 뭐냐? 뒤통수다. 이렇게 해놓고는 수능날 고전소설을 비연계, 현대소설을 연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대소설이 이번에 비연계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EBS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고전소설이 연계로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고전소설은 연계로 첫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 고전시가 둘,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작품이 엮이면 하나는 반드시 연계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이번에는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엮으면서 현대수필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이 차이 보이지? 이 차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선생님이 그랬죠. 문학 영역은 문제를 풀 때 같은 영역끼리 모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지? 예를 들면은 현대시 포함된 지문을 풀었으면 그 다음엔 고전시가 문제 유형이 똑같으니까 현대소설 풀었으면 그 다음은 고전소설. 왜냐면 지문 배치를 봐. 소설 나왔다가 시 나왔다가 소설 나왔다가 시 나오죠. 그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혼란스럽죠. 아, 나는 고전소설 이거 연계 작품이어서 나 이거 자신 있어서 먼저 풀었다. 그럼 바로 현대소설로. 읽어내야 할 요소와 문제 유형이 똑같죠. 그 다음 고전시가를 나는 먼저 풀었다. 그러면은 현대시로. 영역끼리 묶어서 풀어야 한다는 거. 이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령입니다. 요령. 알겠나요? 자, 특이사항 보면은 7개의 지문 중 작년 수능에서 3지문이 연계가 됐는데 이번에 역시 7지문 중 3지문이 연계가 됐다. 이건 거의 고정된 틀로 가는 것 같다. 7개의 지문이 문학이 출제가 되고 그 중에 3개 연계.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4개 연계로 느꼈어야 돼. 특히나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황희의 사시가라는 연시조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작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EBS에 수록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거하고 내용이 되게 비슷해서 내가 배운 건가? 이런 느낌으로 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체감으로 느끼는 연계는 4지문 정도. 알겠나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겠어? EBS 연계학습 죽어라 해야 돼. 알겠나요? 50%로 연계율이 줄어들고 나서 EBS를 안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냥 기출 막 기출만 하는 거야. 시험장 가면 멸망할 것이다. 알겠나요? EBS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했죠. EBS 공부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EBS 분석의 신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EBS 공부 반드시 하도록 해요. 선생님 자랑 살짝 해야 돼.
선생님 책에 보면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별표 1개부터 5개. 중요도, 이 중요도라고 하는 건 연계 가능성으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표시를 해놨잖아. 그 별표 표시를 누가 하느냐? 내가 연구실 직원들이 이제 내용 정리 쫙 해놓으면 선생님이 쫙 보고 역대 수능 기출 작품 쫙 펴놓고 그 다음 최근에 어떤 출제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별표를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연계 작품들 보면 별표 4개 이상의 작품만 연계가 됐죠. 별표 1개, 2개, 3개 한 작품도 연계 안 됐지? 적중률이 쩐다. 알겠죠? 여러분들 EBS 공부는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첫 지문이 18번부터 21번 고전 소설이 출제가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작품이 소현성록.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생소한 작품일 수도 있다. 학교에서 소현성록이라는 작품 배운 적 있나? 없죠. 처음 보는 작품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고 장편 소설이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로 소설이 연계될 때는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편 소설은 잘 연계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소설의 처음부터 끝이다. 그래서 이제 뭐 설화, 신화, 막 민담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야. 소설 연계는 EBS 작품이돼 다른 부분을 출제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면 좀 장편 소설이어야 되겠지. 이 소현성록이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별이 5개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거죠. 별표 5개, 4개 그거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이 작품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 소설에서 이렇게 나오면 서술 방식을 묻는 거죠. 첫 번째 문제 서술 방식. 적절한 것이니까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서술 방식 하나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19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내용 이해 일치 문제. 소설의 대표적인 기본 문항 2개로 출발했죠. 일치 문제. 20번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업과 니은을 이해하시오. 잘라가야겠지. 하나씩 한 개씩 대입하는 건데 일단 위치를 한번 쓱 봐. 아, 전반부에 2개가 있구나. 그러면 전반부에서 이 문제는 답이 끝나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시오.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하라. 독서 영역은 보기 박스 먼저 보면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은 보기 박스를 먼저 보면서 문제 분석 단계에서 보기 박스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지문에 대한 힌트를 얻고 독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를 볼게요. 음모 모티브다. 누가 음모를 꾸미나 봐요. 그럼 누가 음모를 꾸미는지 우린 지문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상적 요소. 전기성이 있나 보다. 그 부분을 찾아보자. 조력자가 등장해서 음모자를 돕는다. 그럼 이 조력자는 나쁜 놈이에요. 얘는 음모자를 돕는 애니까. 음모자는 누구고 걔 도와주는 음모자의 같은 편은 누구인가. 알겠죠? 그래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권선징악이다. 여기까지 내용 파악됐지? 지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다 알려준 거야.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문 한번 봅시다. 자, EBS 수록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선생님 책에도 보면 전체 줄거리가 실려 있어. 전체 줄거리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 그거네? 라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다 읽진 않을게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그런 부분 중심으로만 볼게. 자, 상서라는 사람이 있었다. 상서가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이라는 거 알고 있죠? 상당히 높은 벼슬인데 셋째 부인, 부인이 3명이나 돼요? 옛날에 일부 다처제니까. 셋째 부인 여씨라는 애. 얘가 이제 보기박스. 잘 들어. 보기박스를 보면서 지문의 내용을 예상을 하고 지문을 보면서는 보기박스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 여씨가 보기박스로 연결해봐. 뭐야?
음모자입니다. 얘가 음모자. 얘가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봐야겠죠?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씀이가 매사 뛰어남을 보고 그렇다면 석씨는 긍정적 인물이다. 됐죠?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에 총애가 오지 않을 거야. 총애 이런 고전 필수는 알아야죠. 애정.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그러면 느낌 온다. 셋째 부인인 여씨가 둘째 부인인 석씨를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겠구나. 이렇게 읽어야죠. 이 소현성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하다. 뭐 끄덕끄덕이야. 그거 배운 거 기억나? 이게 그 작품이거든. 자, 그 밑에 보니까 석파라는 인물은 뭐 긍정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애가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말 실수를 해가지고 뭐 그런 애잖아. 그러면 네모치고. 얘가 이제 쭉 내려가 보면 내가 석부인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석파하고 석부인을 같은 사람으로 읽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 알겠죠? 석부인은 둘째 부인이고 석파는 상서의 서, 모, 어미 모자를 쓰잖아. 부인이 엄마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잖아. 서모라는 게 뭐 진짜 엄마라는 건 아니고 서가 서자 할 때 서니까. 알겠죠? 내가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상서가 석부인을 엄청 이뻐한다고 내가 여부인한테 자랑했다? 그럼 안 그래도 여부인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어떻겠냐?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전혀 죽일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후일은 그런 말 마소서. 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걸 문제 하나 풀어야지. 자, 문제 20번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시험장에서. 다 읽고 나서 또 보면 시간이 늘어지잖아. 그럼 20번 봐봐. 기억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끊어. 석파가 뭐 독선적이냐? 그건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거지. 독선, 독단적이다. 결국 어휘력이라고. 고집불통 막 이런 거. 선택지 2번. 기억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끊어. 당신이 위험해져요. 이런 거야? 아니에요. 제끼고. 3번. 기억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끊어. 호의면은 호감을 드러내는 감정인데. 아니지? 아줌마 미쳤어? 이 얘긴데 지금. 그죠? 제끼고. 4번. 기억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끊어. 말 실수한 거. 맞죠? 5번. 기억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한다. 불신했으면 뭐하러 이런 말을 해. 제끼고. 끝났어요. 답은 4번. 그러면 니은까지 갈 것도 없네. 이 문제는. 와, 시간 단축했네. 니은 보고 생각할 시간. 225개의 선택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시간 안에 때려 죽여도 못 푼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끝내야 됩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자, 쭉 내려가면 니은은 뭐 그런가 보다. 이미 이 문제는 끝났다. 얼마나 이제 시험장에서 마음이 가볍냐. 하나 끝났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씩 다 날리는 거야, 문제를. 알겠죠? 자, 그다음 상서가 나왔어. 쭉 내려가 보면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이런 행동 말고 과실을 그런 잘못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너희 집에서 나가. 이건 아니에요. 이런 행동 다시는 하지 마시오.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런 걸 알고 뭐라고 하니까 쿠사리를 주다니 국어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야. 부끄러워했다. 자, 그 밑에 이제 개성, 이 개성, 시녀 개성이 이제 보기 박스랑 연결해봐. 이 시녀 개성이 누구야? 음모자의 조력자, 여씨의 조력자죠. 얘가 개성이 짐짓 이런 고전 필수 알아야지. 일부러 이런 뜻이지. 침상 아래를 쓸다가 침대 밑에 쓸다가 청소하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봉한 것 이게 뭐지? 편지란 뜻이죠. 편지. 밀봉한 거, 편지, 글 이런 걸 딱 꺼내더니 근데 그 글의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참아보지 못하고 막 흉한 글이 써 있었어. 알겠죠? 그 글의 내용이 우리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필적, 글씨가 산뜻한 걸 보니 이거 완연히 고전 필수어지? 완연히가 뭐야? 완전히. 분명히 석씨의 글씨야. 지금 위에 내용을 봤을 때 석씨가 썼겠니? 이 흉한 글을? 이 필체를 모방해서 여씨가 음모를 꾸민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 아 이게 여씨의 음모구나. 여씨의 음모 1이 되겠지. 왜냐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다고 보기박스에서 그랬으니까 저 뒤에 또 다른 음모가 나올 거고 이렇게 보기박스 가이드라인대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하면 죽을 죄를 당하리라. 당부를 했어요. 누가 그랬냐면 양부인이. 양부인 누군지 이제 네가 파악해봐. 이 집에 저기 상서의 엄마 적으니까. 자 다음 중요한 부분 줄거리. 석씨가 쫓겨났습니다. 음모 때문에 쫓겨났어. 첫째 부인 이번엔 둘째 부인 몰아냈잖아. 여씨는 셋째 부인이었잖아. 이제 누구 몰아내야 돼? 첫째 부인.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쭉 올라가는 거야.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익의 용단을 먹고 이거 먹는 건가 보지. 공진단 이런 거 들어봤지? 단 이렇게 환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먹고 화씨로 둔갑을 해? 너 둔갑할 수 있어? 이게 보기박스랑 연결해봐 보겠어. 환상적 요소, 전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 작품이 전기성이 있었구나. EBS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었는데 전기성이 있는 작품이었구나. EBS 수록 내용만 보면은 사시남전기 같이 어떤 가정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가정 갈등인 건 똑같아. 근데 환상적 요소가 들어있어. 알겠나요? 그런 EBS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보기박스에서 줘버린 거야 그 내용을. 오케이? 환상적 요소가 있다. 선생님이 중량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지? 문제 풀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읽고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 숨 막히지 않니? 너무 길지 않니? 소설은 중략에서 한번 끊어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타임어택이라는 시간 단축 스킬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뭘 끄덕끄덕이야. 아직 거기까지 진도도 안 나갔는데. 이것들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럼요. 현장 아직 진도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자, 그거 설명 다 할 거야.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 18번 풀어보자. 선택 7번 배경 묘사를 통해 끊어봐. 아직 없죠? 인물의 성격 변화 아직은 없지? 2번 독백을 반복하여 끊어. 아직은 없죠? 내적 갈등 이건 아니지. 외적 갈등이지 지금. 부인 몰아내려고 이런 건데 제껴주고.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끊어. 과거가 안 나오죠? 근데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답은 쓰지 마. 선택지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 관계 이거잖아. 인물 대 인물의 갈등. 선생님 어떡해요? 여씨가 둘째 부인 석씨 몰아내려고 음모 꾸미고 이번에는 화씨 몰아내려고 또 두 번째 음모 꾸미고 이게 음모 2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모 2. 아 그렇다라면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읽었지만 답은 4번이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19번. 선택 1번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그러다가 말실수도 하고 맞지? 제끼고. 2번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상서가 가가지고 이제 이런 잘못된 일 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3번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눈깔만 있으면 되네. 답은 3번입니다. 18번, 19번, 20번이 끝났네? 21번 하나 남았네? 21번 또 풀어요. 선택 1번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끊어. 그 편지, 음모. 석씨와의 경쟁관계, 제가 둘째 부인, 자기가 셋째 부인. 그걸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된 것이다. 맞죠? 제끼고. 2번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개성을 통해서 시녀,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끊어.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 왜? 개성이가 시녀니까 상하관계인 거죠. 종이지 종. 맞지? 제끼고. 3번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끊어. 양부인이 그렇게 시켰지?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일단 1차적으로는 저지된 거죠. 그러다가 중략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했고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거 쓴 애들이 있는데 음모가 실행됐으면
그 즉시 석씨가 쫓겨났어야 되는데. 근데 양부인이 딱 보더니 아니야, 이건 아직 실체를 모르는 거야. 다들 입 닥치고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음모가 실행돼가지고 뭐 석씨가 쫓겨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긴장이 딱 스탑되는 거죠. 맞지? 제끼고. 4번 회면단을 먹고 회면단 아직 안 먹었네. 여기게 용단 먹었네. 그러면 여기까지 4,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웃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돼? 초스피드로. 이제 남은 문제가 뭔데? 21번에 4번, 5번 선택지 2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막 서술 방식 신경 쓰고 뭐 신경 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고 갑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야 그래야 독서 영역을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풀 수 있죠. 알겠죠? 자, 밑에 자, 근데 미양이라는 애가 혼비백산해가지고 혼이 나가서 사실대로 구하고 약을 딱 2가지 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화씨가 누구였냐면 여기 있어요. 첫째 부인이에요. 고전소설 못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인물을 자꾸 까먹어. 위에 나왔었는데 또 나오면 얘 누구지? 뉴페이스인가? 아니, 앞에 나왔었어. 자꾸 까먹는다라는 거.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약을 먹어도 이 약을 먹는다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 변하겠느냐. 화씨는 지금 당당한 거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딱 마셨는데 용모가 변하지 않더라. 왜? 얘가 지금 뭐 그 환상적인 요소를 꾸민 애가 아니니까. 여씨가 마지못하여 이제 먹었어. 화씨 변하여 여씨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화씨는 진짜 화씨가 아니지. 이런 거 조심해서 읽어야지. 여씨가 여익의 용단을 먹고 화씨가 됐잖아. 그리고 이걸 먹고 화씨 변하여 도로 여씨가 됐다. 이 화씨는 여씨를 말하는 거지 결국은. 둔갑한 여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로 돌아왔다. 석씨를 모함한 것도 다 여씨의 일이니 막 이게 다 이제 밝혀졌어.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꾸몄던 계략을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여씨를 내쳤어요.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봤습니다. 남은 건 21번밖에 없어. 나머지 더 안 봐도 돼. 선택지 4번.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끊어. 돌아왔지? 음모자가 여씨.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 약 먹고 막 둔갑하고 이런 게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왜? 또 하나의 약을 먹고 도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계규가 다 밝혀졌잖아. 맞죠? 제끼고 답은 5번이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랑 같이 오래 삽시다. 맞아요.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끊어. 끝부분에 이거 내쳤어요. 맞아요. 여기까진 맞아.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다. 선생님 맞잖아요. 상서는 교화를 하려고 했고 양부인은 내쳤으니까 처벌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대립하는 거 아닌가? 이 지금 대립이 상서하고 상서 엄마 양부인의 대립이냐? 이 글이? 아니죠.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상서도 교화하려고 한 거지만 이 뒷부분에 이 일을 보고는 내치시지 마세요. 내 부인입니다. 이랬냐? 엄마 안 돼! 스탑! 이랬어? 아니잖아. 답은 5번이라고. 대립관계가 누군지를 잘 파악해야지. 결국은 이 문제도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립관계, 인물과 인물의 관계 파악을 잘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알겠나요? 넘기세요. 자, 다음 22번에서 27번 고전 시간대. 자, 여기서 보면은 가에 있는 요 연시조 사시가가 비연계지만 연계처럼 느껴지는 EBS에 수록된 강호 사시가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 다음 나에 있는 자도사는 EBS에 수록된 부분의 일부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온 것도 아니야 이건.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다에는 비연계 현대 수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잘 봐. 문제 분석해 볼게. 22번 가나다의 공통점 잘라가자. 가 읽고 한번 풀고
제끼고 답 나오면 써버리고 그냥 단계적으로. 이런 경우엔 거의 다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간에 끝나 그냥. 알겠죠? 23번 가의 시상전개. 가 시상전개는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푸는 거죠. 가를 읽으면서 풉니다. 자, 24번 보기에 따라 나의 기억 미음. 나 읽으면서 풉니다.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됐죠? 자, 25번 가와 나의 시어. 하나씩 대입해서 풉니다. 오케이? 26번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하시오. 다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다를 읽으면서 풉니다. 27번 보기 박스를 참고하여 가, 나, 다 세 작품을 감상하시오. 한 작품씩 대입합니다. 그리고 보기 박스는 먼저 봅니다. 됐죠? 왜냐면 가나다가 여기 다 걸린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 먼저 볼게. 포인트가 뭐냐면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화자와 작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알겠죠? 자,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 시골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다. 다 알려줬네.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 충성스러운 말을 전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쓴 거다. 됐다.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해서 쓴 수필이다. 내용 다 알려줬네 뭐. 됐죠? 그 다음에 읽는데 여기서 읽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부터 읽어야 돼? 내가 아는 작품부터. 나는 EBS 공부를 빠삭하게 해서 자도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나부터 읽어도 됩니다. 알겠지? 나는 EBS에서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가, 다 중에 쉬워 보이는 것부터 읽으면 됩니다. 뭘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부터 읽으면 좀 이상한 애지. 굳이 비연계 수필을 먼저 읽는다? 그리고 뒤에 문제 분석을 한 결과 다에 걸리는 문제가 가장 적은데 개수가 굳이 다부터 읽는다? 난 미쳤다고 본다. 알겠죠? 가부터 볼게요. 그냥 우린 순서대로 그냥 볼게. 시험장이었다면 이제 사람마다 읽는 순서는 다를 수 있어. 자, 사시가. 사시가가 뭐야? 사시가. 사시. 사계절. 사계절에 대해서 읊은 노래. 자, 1수, 2수 이렇게 가지? 그냥 봄이야. 봄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한대요. 그 다음은 여름이겠지, 뭐 녹음이니까. 여름에도 뭐 호미 메고 일하다가 잠들었대요.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지. 그 다음에 대추볼이 붉어졌다. 대추가 빨개진 가을이에요, 가을.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지. 술 한잔 마셔야겠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죠, 눈이니까. 낚시하네요. 됐어요? 이 정도만 볼게. 자, 가를 읽었다. 22번. 선택 7번. 어조의 변화를 통해 끊어. 긴장감. 가는 너무 스펙터클한가요? 긴장되냐? 제끼고. 2번.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끊어. 세태를 비판했다. 가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제끼고. 자연 속의 어떤 여유로움이라든가 이런 거죠. 3번.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끊어. 문답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벼벤 그루에 벼를 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 나리는고. 이게 자기가 묻고 답하는 거지 대상과의 문답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제끼고. 4번.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끊어. 선생님, 시골이요. 시골은 초월적 공간이냐? 이런 게 개념어야. 초월적 공간은 뭐 천상계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제끼고. 다 지켜줬어. 5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끊어. 봄. 끝. 답은 5번. 여기서 하나 날라가고. 자, 23번. 가의 시상전개. 자, 선택 7번. 일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이거 봐봐. 일수의 초장. 이 몸이 일이 많아요. 이게 풍경 묘사냐? 제끼고. 선택지 2번. 이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자, 봐봐.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비 오는 중에 호미를 메고 산전 산에 있는 밭을 반 매다가 녹음에 누워 있었습니다. 숲속에 누웠습니다. 인물의 행동을 쭉 순차적으로.
답은 2번. 끝. 이 경우엔 나머지 선택지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끝. 됐지? 그 다음에 25번을 또 봐야죠. 가만. 선택지 1번.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다. 그러네요. 평온한 분위기야. 이 보니까 평온한 분위기. 왜? 여기에 낮잠 자려고 누웠습니다. 선택지 2번.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다. 가의 언제 어딨냐? 언제. 뒷매에 엄기는 엄기는 뭐 도다나는 이런 거야. 뒷산에 도다나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아직 안 캤으니까 미래의 어느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굿. 선택 3번.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끊어. 가의 새만 화자의 감정이입이다. 산에는 새가 다 그치고 왜 겨울이라서 감정이입이냐? 제끼고. 새가 슬피 운다 이렇게 나와야지. 4번.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님의 잠은 모두 끊어.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고 싶어서. 지금 뭐 어떤 소망 얘기가 나와요? 제끼고. 5번.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끊어.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거다. 술 익자 채장수가 돌아가니. 뭐 술팔로 안 나봐요. 장수가 채 이렇게 걸러갖고 먹잖아 옛날 술은. 아니 먹고 어이야리 마셔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거냐? 돌아갔는데 얘는 팔 거 팔고 돌아갔는데 제끼고.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나에서 결판 내자. 그 다음에 27번 가보세요. 선택 7번.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낙대의 맛이 깊도다. 낚시에 지금 맛들렸어. 눈 깊은 줄 아는가 눈이 푹푹 쌓이고 있다는 걸 또 모를 정도로 낚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야.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왜 늙은이니까 연로 나이 들었다. 느끼는 전원 생활 시골 생활의 흥취를 드러내었다. 맞잖아. 이거 서울 강남이냐 여기? 시골 분위기잖아. 맞다. 2번.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가 아니라면 그럼 화자는 낚시하고 있는 늙은이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가 되겠지. 이렇다면 사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 그렇다면 늙은이를 말할 텐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나도 이 위에 보내면 처음엔 좀 바쁜 것 같은데 일이 많다. 근데 밑에 보면은 일하다가 녹음 속에 누워있으니 막 잠도 자고. 그럼 나는 엄청나게 바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리고 한가롭게 지내는 그 노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심리적 거리감이 뭔지 알지? 난 저 사람이 싫어. 또는 난 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심리적 거리감일까? 화자가 관찰자라고 해도 아니지. 답은 2번이네요. 가만히 읽었는데 22번, 23번, 27번 끝났고 그러니까 이미 끝난 문제는 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다 시간 낭비라고. 그럼 나를 읽고 이제 남은 것도 보면 되겠지? 자, 나는 연계 작품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가서 밑줄 친 부분만 좀 빠르게 볼게. 온 세상이 얼어붙었어. 상황이 안 좋아. 막 엄청 춥대. 님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면 내가 님의 옷을 꼬매주고 싶은데 갈 길이 아득해. 님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아녀자의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피실고. 이 아녀자가 화자겠죠. 우리 님이 나의 깊은 정을 언제쯤 알아줄까. 음력 섣달도 거의 다 돼서 새 봄이면 너무 늦어. 니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24번에 일단 1번 기억부터. 기억을 통해 님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갈 길이 아득하다. 맞지? 2번 니은을 통해 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벌써 극복해?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봐라. 아녀자의 깊은 정, 내 아이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펴주겠어. 흐름을 봐. 흐름을. 이 흐름을. 극복이 아니겠지 여기는? 오히려 한탄하는 거죠? 답은 2번이다. 하나가 또 끝났지. 그죠? 나 같으면 더 안 읽어.
왜냐? 22번 바로 봐. 22번 이미 끝났잖아. 24번 끝났지. 25번 찾아가는 거야. 지금 나에 걸려 있는 게 뭐 있냐 지금. 25번만 지금 해결하면 돼. 24번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25번은 1, 2번 중에 하나잖아. 나의 동방은 동방빨이죠. 동방. 문맥 봐. 자물쇠를 굳게 잠고 잠가서 동방을 닫았어. 이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 히키코모리. 님과 이별하고 히키코모리 돼갖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막 설명했지. 25번에 1번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다. 자물쇠 굳게 닫고 동방에 갇혀 있어. 딱 문 닫고 누가 가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문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 알겠죠? 그러면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가 맞죠. 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선택지 2번. 님이 언제 살펴주겠어?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냐? 아니 언제쯤 내 마음을 살펴줄까? 오히려 미래라고 봐야지 이건. 답은 1번. 끝났지. 잘 봐. 이렇게 하면 어차피 연계작품인데 이 뒤로 쑥 볼 필요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험 보는 요령이 잡혀있는 애들은 시험 보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없어. 선생님 왜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문제 26번 한 개밖에 없어. 나머지 다 해결됐잖아. 다에 있는 수필 이거 읽고 풀면 되는 거야 그냥. 포인트만 같이 볼게요. 그 집. 그 집이 어디야? 아파트야? 시골집이지? 그 집 애들에게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 읽을게. 26번에 1번.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끊어.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있냐?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그 집에 감춰져 있어 비밀은. 아파트가 아니고. 답은 1번. 끝. 어떻게 하면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냐고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내 설명이 답이 좀 됐길 바랍니다. 자, 다음 28번에 31번 최만식의 미스터 방. 이거 비연계 작품인데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까다롭게 보이는 문제 하나가 있는 거지. 묻는 거 보니까 틀렸구만.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까요? 28번.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산복을 이해하시오. 인물에 대한 이해, 일치 문제. 첫 문제 일치 문제. 29번. 기역과 니은 잘라가자. 지문 한번 봐요. 기역은 저기, 니은은 저기. 그러면은 그 니은에서 답은 이미 결판 나야 한다. 중간에 답 나와야 돼. 자, 30번 A에서 이 위치 한번 확인하자. 자, 뒷부분에 주로 몰려있네. 뒷부분을 어떻게든 읽게 만들려는 출제위원회 수작이라고 할까. 어쨌든 저 뒷부분까지 좀 봐야겠다. 31번 별표 치세요. 문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틀렸어? 응. 틀렸어? 진짜 많이 틀렸네. 틀렸고.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보기를 참고하여 A, B, C, D, E를 감상하시오. 이건 지금 읽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 글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A, B, C, D, E에 대한 거니까. 이건 A가 나오는 순간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한 말 되게 중요한 얘기야. 선생님 보기 박스 먼저 읽고 시작하라면서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글 전체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고 이거는 A, B, C, D, E에 대한 보기 박스니까 읽다가 A가 나오면 그때 보기 박스 보고 A, B, C, D 하나씩 대입해 준다. 알겠나요? 지문 빠른 속도로 한번 볼게요. 봐봐.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입니다.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 선생님 페스티벌이요. 축제가 뭐야? 재산을 모은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던 방산복은 부정적 인물이죠.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고향 사람이네. 미스터 방은 얘가 방산복이죠. 미스터 방. 제목에 있는 미스터 방. 알겠죠? 얘가 하는 말을 잘 봐봐. 기억.
내가 MP한테 어이프리 봐요. 미군 헌병. 내가 미군 헌병한테 말 한마디 하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르고서 말이야. 내 말 한마디면은 그냥 끝나. 미국 헌병한테 한마디 하면 넌 다 죽는 거야. 아, 이게 시대가 짐작이 되죠. 신탁 통치 알지? 아, 그 시기인가 보다 이게. 자, 일단 기억과 관련해서 문제 하나 봅시다. 가자. 29번 선택지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끊어. 기역만. 외세에 기대어 미군.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 인물이 그런 애라는 게 나왔지 이미. 맞다. 2번 기역 니은은 모두 끊어. 기역만. 외세 미군. 이를 돕는 인물 방산복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 방산복이 미군보다 세? 제끼고.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끊어. 기역만.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 아직 몰락 안 했음. 내 말 한마디면 다 뒤져 이건데? 제끼고. 자, 4번 기역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끊어. 조바심 내는 거냐? 제끼고. 5번 기역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끊어. 어때요? 내 한마디 미군 헌병한테 하면 다 끝나. 맞지 이거는? 1번이냐 5번이냐 이거야. 답은 니은에서 결판 날 거고. 됐죠? 돌아와. 내 말 한마디면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도 몰라. 아주 그냥 이것들이. 내 말 한마디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약간 허세가 좀 있는 인물이구나. 근데 실제로 얘가 좀 미군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은 건 맞지. 그 다음 백주사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얘도 이제 읽어보니까 부정적 인물이에요.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다. 굵은 글씨니까 주목. 백주사의 아들인 백선봉이라는 애가 순사가 뭐니? 순사가 뭐야? 어느 시대? 일제시대의 경찰이죠. 일제시대의 경찰 임명장을 받아서 주면서부터 아 그러면 얘는 친일파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됐어야 돼요. 시작하여 8.15 전날 8.15에 무슨 일이 있었어? 광복되기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의 주재소와 주재소 일제시대 경찰서 두 곳 경찰서를 전근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 10,000원어치가 넘는 옷 무슨 겨우 10,000원이요? 야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10,000원이면 한 억 단위 될걸? 비단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네 와이프의 폐물이면 뭐 막 롤렉스 시계 이런 걸 장만하였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 뭐다? 친일파로서 부정축제를 한 인물이다. 일단 니은 가지고 또 봐. 이제 답 결정해야지. 29번의 선택지 1번 니은. 외세에 기대어 친일파니까 일제에 기댄 거죠. 사익을 추구했죠. 부정적 인물이지. 답은 1번 끝. 선택지 5번은 니은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아니지 지금. 답은 1번 끝. 됐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A가 묶여 있습니다. 이거에 딸린 문제가 하나 있지. 그게 지금 문학 오답률 1위 문제인데 가는 거야. 31번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자. 보기 박스를. 별표치라고 그랬죠. 좋은 문제입니다.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 지금 나왔지.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다. 사실 백주사는 억울해하면 안 되는 놈이죠. 친일파인데 지금. 아들도 친일파고.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잘 봐.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이 작품은 지금 딱 보니까 몇 인칭 소설이니? 3인칭이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점은 주요 출제기 요소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시점 파악은 자동으로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니까 서술자의 시선 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할 수 있다.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도 제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 서술자인 3인칭 전지적 작가 서술자가 너의 시각으로 어떤 인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너의 시선으로 얘를 바라볼 수도 있고 서술자 자신의 시선으로 인물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죠? 수업 시간에 막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도 다 배웠다 우리 개념에서.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할 수 있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줄 수 있다.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백선봉 이런 애들한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면 민중이겠지? 그 민중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민중의 입장, 민중의 시각으로 그들을 비판하게 돼 있다. 됐나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자, A 부분 한번 볼게요. A 부분을 보면 남들은 굶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막 배고픔에 시달릴 때 일반 민중들 그의 광에는 그가 이제 백선봉 그의 창고에는 옷 같은 막 쌀이 몇 가마니씩 쌓였고 막 이런 걸 비판적으로 보게 되겠지. 자, 그럼 봐봐. 31번에 1번.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끊어. 맞지? 독자 입장에선 그를 비판적으로 친일파. 맞아요. 그 다음 B부분. 땡땡 경찰서의 경직의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스러웠다. 8.15 그날 밤 광복되던 날 군중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뭐가 있었느냐? 이거. 군중들이 습격했더니 이런 게 쏟아져 나왔어. 선택지 2번. 부정하게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했죠.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끊어. 2번 쓴 애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들뜬 분위기요? 들떴어요? 들뜨다니요? 왜 들뜹니까? 이것 때문에. 보기 박스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세부 항목을 나열하여 그 뒤에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한다고 했지. 그러면 이 장면의 분위기는 뭐냐면 군중들이 습격했어. 창고 뒤져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막 이것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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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중 입장에 생각해봐. 이제 습격하고 얘네 이제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할 건데 이것저것 막 이거 봐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때려잡는다라는 어떤 통쾌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기들이 이제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뜬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보기 박스에서는 분위기를 고조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군중의 놀랬겠지 이렇게 많다고? 그 다음 분노도 이제 전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들떴다는 게 나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날이야. 이 들뜸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흥분되는 분위기. 알겠나요? 분위기 고조, 흥분되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어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었더랜다. 마치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처럼. 10,000원어치 여편내의 폐물, 10,000원어치의 옷감과 비단,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건 빼고도 말이다. 봐봐. 선택지 3번. 있었더란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끊어. 맞지?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서도 이건 보기 박스에서 그렇다고 했지. 고통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 이거 빼고도 이만큼 있었대. 이거예요. 이게 백주사 입장이겠냐? 아니지. 그래서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다 뺏겨버렸다 이거지. 다 부셔버리고. 알겠죠? 그 다음 D 부분 보자. 일변 한편 고을에서는 이 백주사가 이제 위에 나온 백선봉의 아빠인데 얘도 친일파지 보니까 자식 백선봉 인물 간의 관계 파악됐어야 돼.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친일 행각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굴고 자기는 소작인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도지, 소작료 8알 80% 소작료를 80% 때린 거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 사채놀이. 알겠죠? 이랬다. 자, 31번에 4번.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이거 본 거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했죠. 끊어.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왜? 이렇게 고리대금하고 소장농들을 이렇게 괴롭혔으니. 그러니까 습격 당하지.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답이 5번이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 봐봐. 여길 잘 봐.
집과 세간 죄다 부시고 누구네? 백주사네.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다 뺏기고 가족들은 백주사의 가족들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 백주사의 아들은 처가로 가고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보존할 수 있었다. 선택지 5번 봐봐.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끊어. 맞아요. 여기까지 내용 맞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끊어봐.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나? 백주사는 백주사의 시선으로 봤으면 백주사는 이렇게 말했겠냐? 백주사는 서울로 피신하여. 이게 어떻게 백주사의 시선으로 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집과 세간을 저놈들이 다 부시고 이런 부분은 일부 백주사의 시선이라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이것도 일부 백주사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나 일관되게 백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했다? 그럼 백주사의 시선이었으면 백선봉이 보낸 자기 아들을 백선봉이 보낸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도 좀 그렇고 자기 아들이 보낸 통제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몰라도 백선봉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백주사라고 하는 백주사의 시선으로 본 거냐 이게? 이상하죠. 선택지에 꼭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무조건 이렇게 퉁쳐서 하나로 막 묶어버리면 그런 애들은 잘못된 선택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답은 5번이죠. 알겠습니까? 깨달았어? 이런 거였다.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씨, 중략이 없는데 선생님? 근데 중략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니? 이렇게 어느 정도 읽었을 때 한 번 잘라갖고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쯤에서 문제 풀어봐. 자, 28번. 방산복이 어떤 애냐? 선택지 1번.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긴다. 뭐 자기 일을 떠넘겼니? 제끼고. 2번.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끊어. 아니야. 와이프 얘기에 대답하고 막 그래요. 3번.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초반.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29번. 니은 백선봉이 친일파니까 이미 끝났지. 답은 1번이지. 그 다음 30번은 이제 A, B, C, D 봐야 되고 31번 이미 답은 5번 끝나 있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30번에 포커스 맞춰서 빠르게 읽으면서 A, B, C, D, E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C 부분을 보면 진소위,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가. 야, 삼복이가 저렇게 출세를 했다고? 30번에 3번 신수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산복의 모습에 끊어. 여기까지 맞는데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 백주사가 지금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냐? 아니에요. 약간 안 입고 온 생각. 아, 이 녀석이 언제 쩍지라고 무엄하게 굴고 말이야. 이런 거.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문도 사실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나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할지,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비문하고 어려운 지문에 때려 박고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 그 지문에다가 때려 박았어야 된다고. 시간을 이런 데서 시간 단축하고. 되나요? 자, 마지막 32에서 34번. 자, 현대시 지문인데 가해 신동엽 시인의 향하.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 별표 4개짜리 중요한 작품이었죠. 기억나요? 자, 다음 나에는 기영도 시인. 전문가라는 좀 생소한 연계 플러스 비연계로 구성이 되면 하나는 EBS 연계인 대신에 하나는 문학 교과서 어떤 출판사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생소한 작품이 나와요. 왜냐면 이 출판사에는 실려있는 작품인데 저 출판사에 안 실려있는 작품이야. 그럼 이 출판사 책을 막 수험생들이 막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출판사별로 어떤 출판사 교과서에도 안 실려있는 제3의 생소한 작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문제 분석해 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 잘라가자. 이게 잘라가자. 익숙한 작품을 먼저 읽어라. 가, 나부터. 가, 나중에. 나부터 읽었으면 도라이예요. 가부터 읽었어야지. 연계 작품. 3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라. 함수 봐. 기억은 가에 있고 니은은 나에 있네요. 그럼 가에 있는 기억으로 먼저 한번 때려 넣고.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하라. 먼저 보라 이거지. 먼저 읽읍시다.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을 담았다. 됐죠? 여기서 가를 읽어. 나까지 이것까지 읽어보면 또 헷갈리니까 이쯤에서 가를 봐요. 가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향아 옛날로 가자. 그게 보기박스로 치면 농경문화의 바탕을 둔 전통사회. 그때로 가자. 이런 거에 넋 뺏기면 안 돼. 그러면 이런 게 허울의 눈부심 이런 게 물질 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기박스를 대입해서 읽으면 되죠. 뭐 기생충의 생리 이런 거 다 나쁜 거. 정자나무 마을 병들지 않은 젊음 하자고 하는 건 싹 다 좋은 거. 그러면 기억.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보기박스에서 말한 그거지. 농경문화의 전통. 됐지? 33번 기억으로 풀어보자. 정자나무 마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정자나무 마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험입니다. 선택 7번. 기억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으로. 너 오지마 이거냐? 아니에요. 제끼고. 2번. 기억은 향이 자기 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끊어. 저기서 자기 반성하고 있니? 제끼고. 3번. 향이 기억은 향이 본성을 그렇지 본성 이런 거야. 낯선 공간이고. 끊어. 고향이라고. 낯선이 아니라 낯이 익은 공간이겠지. 제끼고. 4번. 기억은 향해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이고. 끊어. 독특한 선택지인데 이곳에서 보면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맞지? 4번 맞고. 5번. 기억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향아 우리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화자가 향이하고 약간 관계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글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우호적 관계다? 애매해 약간. 이런 경우에 일단 두어요. 그걸 니은에서 답 찾으면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거기가 좋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야. 자, 32번 보자. 선택 7번.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끊어. 그렇지. 현실을 관망한다. 얘들아, 예시는 현실을 관망하는 거니?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알겠나요? 관망은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거잖아. 제끼고. 2번. 나는 아직 모르고. 3번. 가와 나는 모두 끊어.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상상세계의 경이. 야, 가시가 상상세계의 경이로움이냐? 고향은 너한테 상상세계니? 제끼고. 4번. 가와 나는 모두 끊어. 동일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그렇지. 뭐 돌아가자 반복. 근데 변주. 그 대상이 조금씩 바뀌니까 변주.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5번.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끊어. 이게 향이 위로하는 거냐? 같이 글로 가자고 지금 권유하는 거지? 제끼고. 나에서 결판 내자. 자, 34번으로. 선택 1번.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끊어. 미개지. 이게 정자나무 마을 같은 그 전통사회, 고향 이거겠죠?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이미 틀렸지? 이게 지금 공동체, 그 농경사회 이걸 확장하자는 거야? 서울도 다 농촌으로 이런 거냐? 아니에요. 답은 1번 끝입니다. 그럼 나시를 빠르게 보면서 32, 33번만 풀면 되잖아. 그럼 나시가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읽으면 너네 이거 몰라. 그냥 읽으면 어씨 뭐야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기박스 봐봐. 가이드라인을 주지 지금. 나시는 이럴 때 보기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환영을 통해. 환영이 뭐예요? 뭔가 환상적인 거. 환상적인 그림자라는 뜻이지. 한문은. 환영을 통해 일루션이야. 그러니까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그런 권력. 그런 권력의 기만적인 대중을 속이는 그런 통치술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대중을 획일화하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대로 읽으면 끝나 그냥. 자 봐요. 빠르게 볼게. 이게 보기박스의 권력자겠지? 이상한 사람이야. 그의 집 담장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이게 보기박스로 연결하면 뭐겠니? 뭐겠어? 연결해봐. 환영이겠지. 채워져 있었다. 골목에서 노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고 공놀이하다가 쨍그랑 깨뜨렸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어. 유리는 또 갈면 돼.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려. 여기까지만 보면 그가 굉장히 자애로운 착한 사람이구나 착각하게 되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보기박스에서 알려줬으니까. 유리 깬 아이는 얼굴이 뻘개졌지만 이상한 표정 짓던 딴 애들은 아이들답게 금방 즐거워했어요. 견고한 송판으로 담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던 아이는 어떤 주장을 하는 아이는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아놓으면 안 깨질 거 아니에요 아저씨. 이렇게 주장하던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그냥 추방됐어요. 뭔가 생각을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추방됐어. 이게 뭐겠어? 사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야. 왜? 이 환영, 유리로 된 이 환영을 통해서 대중들을 지금 기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애들은 싹 다 추방. 알겠죠? 유리 담장은 맨날 깨졌어요.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보기박스의 내용 그대로라고. 알겠죠?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인데 유리로 그렇게 해놨던 거야. 환영이었던 거야.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 나르며 이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저 위에 밑작업을 해놨던 거야. 됐지? 가자. 32번 선택지 2번. 나시는 상징성을 띤 사건. 애들이 유리 깨고 이게 결국 대중들을 길들여가는 어떤 과정이었던 거죠. 답은 2번이죠. 됐지? 33번. 니은에 있는 그 골목은 자 이제 남은 건 선택지 4번 5번인데 선택지 4번 니은은 그 골목 아이들의 놀이가 이제 사라지고 노동만.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 애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 벽돌 나르는 일만 하게 됐어. 답은 4번이죠. 선택지 5번 니은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결국 어휘력 상생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요. 참 그렇게 좋은 내용이냐? 아니에요. 답은 4번.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봤어야 되는 건 지금 뭐냐면 보기박스를 활용해서 비연계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이걸 잘 봤어야 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문학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되는 건 우와 저렇게 하면 시간 엄청 단축되겠구나. 저 사람 뭐 필요한 부분 쏙쏙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진 않아.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읽으면서 풀되 문제 하나씩 하나씩 날려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읽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까? 굳이 선택지 5개를 225개를 다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답의 근거로 답을 썼다면 나머지 선택지는 볼 필요도 없고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 시간 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문학 영역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화작과 언매 선택 영역 해설 강의는 본인 선택 과목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택 과목에서 봅시다.